자, 지금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이 화면이 2차 저지선입니다. 앞서 이제 수백 명의 경찰이 1차 저지선을 사다리 놓고 넘었고요. 지금 2차 저지선도 넘어갔네요. 2차 저지선도 넘어서 체포팀이 2차 차벽을 넘어섰습니다. 2차 차벽에서도 자, 지금 뭐 경호처의 저지는 없었어요. 왼쪽 보이는 화면이 1차 저지선을 넘어서 2차 저지선으로 올라가는 이 언덕 쪽 뭐 한 삼거리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앞서서 그 차벽에 사다리를 놓고 수백 명의 경찰 체포팀이 넘어서 집결해 있다가 우르르 2차 전위선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정문 차벽을 경찰이 견인을 해서 끌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병력들은 사다리 없이도 치워진 차벽 틈을 통해서 지금 다시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이 이제 2차 저지선. 차벽이 하나 정도 보이는데 이 2차 저지선도 그냥 쉽게 경찰이 우회해서 지금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3차 병력 투입을 지금 경찰이 외부 정문 쪽에서 지금 대기시켜 놓고 있는 상황인데, 뭐 끝도 없는 경찰들이 계속해서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저지선도 현재로서는 무의미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게 말이 2차 저지선이지 그냥 2차 차벽 정도로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쪽 모두 다 2차 화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넘어갔어요. 이미 체포팀이 넘어간 상황. 계속 넘어갈 겁니다. 전주혜 의원님. 그러니까 그 1월 3일에 1차 체포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1월 6일에 또 체포 기간이 연장이 됐고,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에서 치밀하게 이번 그 체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뭐 시뮬레이션도 하고 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그 인력을 다 지금 동원해서 인해전술적으로 체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대통령 그 경호처 같은 경우는 수적인 그런 열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에서도 또 일부 좀 협조하자 이러한 말들이 오간다 이러한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2차 저지선까지 생각보다는 빨리 체포팀이 넘어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마지막 광문에서 이 경호처와 대치하는 좀 상황이 지금 드러날 텐데, 거기에서는 그야말로 어떤 그런 무력 충돌이랄지 물리적 충돌 뭐 이런 것이 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주혜 의원님, 조금 전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네. 지금 경찰과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불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금 보시면 공수처가 경찰들의 영장 집행은 대통령을 향한 게 아니다. 경호처장 대행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그러면서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기 위한 뭐 경호처의 어떤 저지를 다 경찰이 지금 현재 진입하면서 무산시키고 있잖아요. 그 네. 최후의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가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역할을 나누는 이유도 뭐 공수처의 어떤 수사권, 뭐 경찰의 그 경찰 동원 논란 이런 걸 의식한 겁니까? 예, 공수처가 자력으로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1월 3일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때도 또 경찰 인력의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공수처의 경험 부족. 지금까지 공수처가 제 기억으로는 어떠한 그런 뭐 사람을 체포를 해본 적이 저는 있을까 하는 정도로 굉장히 경험이 없죠. 뭐 수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1월 3일에 공수처가 체포에 실패를 했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지금 공조본이라는 사실 좀 독특한 그런 구조죠.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그 공조본이라는 그런 특별 수사기로 좀 만든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를 받았다고 하면 검찰의 인력만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지 경찰을 경찰의 지원을 받지를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공수처에서 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행은 당연히 이제 공수처 자체 인력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이제 공조본이라는 그런 뭐 특수한 지금 기구를 수사 기구를 일식으로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공조본이라는 것은 법에 없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네. 이 공수처가 경찰의 또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보기에는 오히려 경찰이 적극적으로 지금 체포에 나서는 그런 좀 그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앞으로 있을 형사 재판에서 하나하나 문제로 예. 제기가 될 여지는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예, 결정적으로는 그리고 공수처 검사가 또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예 없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면에서도 과연 오늘의 집행이 단순한 지원에서 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오히려 주도적으로 경찰이 체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절차적인 적법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예. 그런 그 지적을 하신 것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저희가 지도도 띄워들었는데 네. 1차 저지선을 그냥 손쉽게 넘어서 네. 2차 저지선, 지금 저희가 화면에 표현한 2차 저지선까지 지금 손쉽게 넘었어요. 네. 경호처에 저지가 없었고 또 이제 관저로 진입하기 직전에 길목에서 이제 후발대들이 지금 합류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대열을 갖추고 있는 모습인데 네. 앞서 이제 새벽 상황에서 여당 의원 한 20여 명이 관저 철문 밖에서 농성을 하면서 막아선다 라는 모습도 보였는데 지금 여당 의원들은 어디 간 겁니까? 실제로 뭐 여당 의원들을 좀 분리시킨 것 네네.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과격한 마찰이라든지 혹은 뭐 현장 체포라든지 이런 거 없이 예. 결과적으로는 뭐 현장범으로 체포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국회에서 논해야 되고 여당 의원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좀 네. 섰다 이렇게 봐도 네. 되겠군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그 김기현 전 대표를 비롯해서 몇 분 한 20여 분의 여당 의원님들이 입장을 발표하고 네. 입장을 발표하는데 또 탄핵 찬성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방해하는 또 뭐 결과적으로 이 불법 영장 집행이다라고 하는 김기현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그 현장에 계시는 탄핵 뭐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스스로가 불법했다 이렇게 막 맞서는 그런 현장에서의 고성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여당 실제로 의원들이 뭐 경찰 체포팀을 막아서진 않았군요. 예. 그래서 가볍게 좀 경찰들이 좀 분리시킨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불상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20분 정도의 의원님들은 좀 안전한 상태에서 자기 입장들을 발표하는 뭐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보이지고 입장 발표 정도만 관저 앞에서 했고 그 네. 이후에는 그냥 손쉽게 빠졌다. 네. 자, 지금 체포팀 수백 명이 2차 저지선도 통과해서 다시 관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계속 끝이 없이 경찰 병력들이 빠른 걸음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느낌이요, 김영주 의원님. 네. 1차 때보다 더 손쉽게 경찰 체포팀이 관저 쪽으로 집결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아마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제 사퇴를 하시고 조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어제도 좀 언론에 노출됐습니다만은 경호처의 구성원들의 가족들이 굉장히 심적인 동요를 일으키고 네. 또 일부에서 내부 갈등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나치게 소위 그 김성훈 차장이 강성인 데 대해서 일부는 또 휴가를 내고자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내부의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과 경호처 내에서의 내분 조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네. 아마 이 아주 강력하게 대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그렇군요. 그동안에 영장을 받은 지가 벌써 8일째가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상당히 경호처 식구들도 동요를 했을 것이다. 예. 실제적으로 또 뭐 이관계라 그러죠. 음. 경찰과 공수처가 경호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막았을 경우 대해서는 사실은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되고 당신은 그냥
그야말로 연금도 못 받고 그야말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된다. 이런 부분도 심각한 문제죠. 물론 이제 석동현 변호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 경호처 구성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해서 변호인들도 사주고 병호도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변호사비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 이것은 네. 한 개인의 어떤 인생에서 자기 그 경력이 단절되거나 불명예 퇴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김수근 차장 같은 입장에서는 충성파들에 집중하는 아주 마지막 단계에서 3차 저지선에서의 예. 강한 어떤 충돌 정도는 있고 전반적으로 경호처 전체가 700명, 800명이 집중적으로 강하게 부딪히는 그런 현상들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현장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저 버스 차벽이 2차 저지선입니다. 1차 체포 때는 그래도 2차 저지선에서 뭐 군의 전술 차량일까, 군 병력 일부와 경호처 직원 일부와 좀 대치까지는 했었는데 지금은 1차 때보다도 더 손쉽게 수많은 경찰 병력이 가볍게 2차 저지선을 넘어서 상당수 병력이 자, 이제 관저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2차 저지선을 지나면 바로 관저입니다. 바로 관저고요. 1차 체포 때 관저 앞에서 최후 저지선,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 한 200여 명이 인간띠로 스크럼을 짜고서 막아섰던 지점이 이제 3차 최종 저지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올라가죠. 추가적인 경찰 병력이 또 올라갑니다. 자, 경호처 입장에서는 자, 이제 관저 앞이고 관저 앞에서는 지난번처럼 막아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경호처는 하고 있었을 거고요. 김영주 의원님 설명대로 상당수 경호처 내에서도 심리적인 어떤 동요가 있었다. 라는 것을 추정했을 때 자, 빠져. 협조 안 할 사람은 빠져. 충성파들로만 3차 저지선을 사수하겠다. 아마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지 않을 거냐라는 추측도 주셨고요. 경찰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많은 병력을 최후 저지선 하면 여기서 이제 경호처 인력의 어떤 인간 띠, 스크럼 그걸 뚫고 가기 위해서 2배, 경우에 따라서는 뭐 3배까지 경찰 병력이 수적으로 좀 압도해서 아마 관저 앞에서 마지막 최후 대치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일촉즉발의 어떤 긴장감과 전운마저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관저 건물이 보입니다만 이제는 저지선 없어요. 관저 앞에 경호처가 막아서느냐 마느냐 그거고요. 1차 때처럼 상황이 전개된다면 글쎄요. 뭐 얼마나 많은 경호처 병력이 마지막 최후 인간 저지선을 형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호처 마지막 남은 경호처 병력의 저지선을 훨씬 더 많은 병력으로 경찰 체포팀, 그리고 강력 경찰도 들어있고요. 마약 수사대 형사들도 들어있고요. 조폭 잡던 흉악범 잡던 형사들도 들어있는데 굉장히 뭐 체포에 능수능란한 형사들과 마지막 경호처 요원들 간의 최후 대치 상황. 형사들이 이걸 뚫고 들어가느냐, 경호처가 막아서느냐, 최종 상황만 지금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박수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계엄 비상계엄 당일날 해제가 되고 나서 남긴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과부적이었다 말을 남겼는데 역시 오늘도 경호처 입장에서 보면 중과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어떤 숫자만의 어떤 계산 대결로 볼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공수처가 여러 체포영장 집행에 정말 무능하다,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타를 받으면서도 시간을 좀 가졌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 경호처, 이 경호관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됐다는 측면이 있어요. 김영주 의원님 방금 자세히 설명하신 부분들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서 어떤 자기 자신이 어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저지선의 어떤 형식적 저지선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심리적 최후 저지선은 무너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고 네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 심리적 저지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윤갑근 변호사가 전 경호처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쉽게 얘기하면 정신교육을 한 것 아니겠어요? 법적인 문제 걱정하지 마라. 너네들은 정말 체포하러 들어온 경찰들을 현행범으로 너네가 체포할 수 있는 특수 경찰이
그 권한도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미 그런 교육을 해야 할 만큼 심리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이 큰 뭐 의미가 없어 없다. 보이고요. 이제 마지막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심리는 무너진 상태에서 그래도 경호관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 직분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논리가 있잖아요. 현직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는 마지막까지 우리 임무를 다한다라고 하는 자신들이 내세웠던 논리, 이것을까지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함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적정하게 자기들이 공헌해왔던 그런 역할을 심리는 무너진 상태에서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형식적 절차만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면서, 또 그렇게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좀 유혈 충돌이 없어야 된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경호관들이 그동안 지금 김영주 의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입장들, 또 가족이 보내온 그 편지에 담긴 절절한 가족들의 걱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경호관의 자존심은 현직 대통령,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직에 대한 경호인 것이지, 탄핵 소추돼서 저렇게 체포영장이 정당하게 2번씩이나 발부된 저런 어떤 대통령을, 개인을 지금 내가 경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진짜 자존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 판단은 끝났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2차 저지선 금방 통과하는 걸 볼 때 2차 차벽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버스를 우회해서 가잖아요. 예. 이미 2차 저지선에는 또 의미가 없어요. 돌아서 그냥 들어가면 되도록 하는 엉성한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남겨놔서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일 텐데, 제발 유혈 충돌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호관들께서 마지막으로 정말 형식적인 그런 경호 업무에 임하긴 하되 가족들 생각하셔서 정말 그런 유혈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진짜 경호관의 자존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3차 저지선에서는 경찰 병력들이 아마 경호처장 대행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을 걸로 보여요. 만약에 경호처 차장이 3차 저지선에 직접 등판해서 이 경찰 체포팀의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아서기 위해 경호처 직원을 지휘하거나 독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경찰 체포팀 눈에 아마 영장이 발부된 경호처 차장의 모습이 보인다면 강력하게 좀 체포하려 달려들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뭐 그렇다면 거기서 한번 물리적 충돌도 좀 조심스럽지만 우려가 되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속 올라갑니다. 경찰 병력이 지금도 많은 것 같은데 뭐 1차, 2차, 3차, 4차 병력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적인 문제도 좀 예상되는데, 전재 의원님. 자, 경호처 입장에서는요. 경호처가 승인하지 않은 네. 관저 출입이다. 지금 경찰 체포팀의 관저 출입은 경호처가 승인하지 않은 불법 네. 출입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 프로토콜로 막아서겠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110조 등 경호처 최종 책임자가 승인할 때만 뭐 체포나 수행영장이 가능하다라는 법을 내세워서 네. 지금 경찰은 우리가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들어왔다, 막아서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이제 특히 아직 이제 관저 앞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아직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죠. 그런데 대통령 관저는 이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또한 뭐 공상 비밀에 관한 뭐 그런 물건들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이제 형사소송법 뭐 110조나 111조에서 이런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 또는 수색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라는 것은 이제 경호처장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관저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할 때 그때 이제 경호차장이 승인이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이 법과 법이 충돌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으로도 받은 체포영장이나 수행영장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시설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그 책임자인 경호처의 또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처로서는 그 진입을 막을 저는 충분한 법률적 근거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뭐 물리적 충돌 막으려는 또 경호처와 또 진입하려는 공수처와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충분히 예상이 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경호처는 그래도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이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순순히 이 관저 진입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경호처 직원으로서는 그러다 보면 뭔가 그런 그 물리적 충돌을 배제할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한편으로 좀 아쉬운 것이 사실 이런 상황이 좀 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사실 가장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어제 적극적으로 또 특검법에 대한 그런 의지를 또 내비쳤기 때문에 오늘 또 여야가 다 비상의총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좀 전격적으로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윤 대통령으로서도 또 수사에 정말 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뭐 3,700명의 경찰이 대기하는 이러한 초유의 상황은 불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이라도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좀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필요한 낭비를 좀 줄이는 또한 적법 절차를 또 보장하는 좀 그러한 노력이 또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